네, 안녕하십니까. 깊어가는 겨울밤에 다소 황당하면서도 재미있는 고전소설 한 편 같이 읽어보는 공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볼 고전소설은요, 요번 고2 11월달 국어 모의고사에 나왔던 유시전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네, 작자는 알 수가 없고요. 이 유시전이라고도 하고 또 여성 주인공이 또 그 유씨 부인인데요. 바로 유씨 부인전이라고도 하고 이 남편 이름이 이춘매거든요. 그래서 이춘매전이라고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한글로 유시성을 쓰는 그 성씨들이 버들 유자도 있지만 이제 요즘은 버들 류로 그냥 리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두 법칙으로 해가지고 여전히 유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버들 류 유가 아니고 이제 이 한자로 이렇게 유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한 이 유자성을 쓰는 분의 한 80%가 본관이 기계라고 그래요. 네, 이렇게 기계 유씨가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 하여튼 상당히 또 나름대로 전통 있는 가문이라고 합니다. 네, 하여튼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 유씨 부인이 뭐 이 기계 유씨인지 하여튼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한자 관련돼 가지고 일단 이렇게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역시 보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입니다. 네, 보기를 같이 보면요. 여성에게 정절이 요구되던 시대에 당연히 옛날엔 그랬겠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현하는 여인의 삶을 그린 작품이랍니다. 비현실계에서 주어지는 시험, 그러니까 비현실계라니까 어디 뭐 천상계에 들어갔거나 이제 좀 있으면 보겠지만 바로 그곳이 염라대왕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저승이죠. 현실계로 이어지는 보상은 시대가 바라던 여성으로서의 규범, 바로 이게 앞에 나왔던 두 글자죠. 정절이겠습니다. 시대가 바라던 여성으로서의 규범을 더욱 강조한다. 한편 현실 세계의 고난을 견뎌내고 죽음마저 불사하는 유씨의 열행에는 주체적인 여성 여인상이 드러난다. 특히 초월적 존재 앞에서도 자 뒤에 보겠지만 초월적 존재는 염라대왕님입니다. 의지를 굽히지 않는 당당한 모습. 자 염라대왕 앞에서 어떻게 의지를 굽히지 않을까 좀 궁금하죠. 다른 유교적 가치에 앞서 사랑을 택하는 모습. 그럼 다른 유교적 가치는 무엇일까? 네, 그것도 정절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역시 글 읽어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품 해석의 틀을 친절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설, 이때 유씨 해평읍을 떠나 절강을 향해 가며 말하기를. 자, 항상 고전소설 배경은 중국에 있는 지명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강을 향해 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말씀에 참으로 흥진 비례는 사람의 일상사라 하였거니와 팔자 기박하여 난군을 천리밖에 두고 불적한 일을 당하여 목숨을 겨우 부지하였으되 슬프다. 한림은 그 어디에가 찾아지고 내 이러한 줄 모르는고. 자, 지금 그 절강으로 왜 가냐면은 어차피 이 시험 문제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어차피 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좀 줄거리를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남편이 아까 봤듯이 이춘매가 남편이죠. 여기 난군이라고 나오고 이 사람 벼슬이 한림학사였습니다. 고전소설에 가장 잘 나오는 벼슬이 항상 장원급제에서 잘 나갈 때 한림학사라는 거 잘 나오죠. 한림학사라는 벼슬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또 간신들의 모함, 참소라고 그러죠. 그런 걸 당해가지고 멀리 귀향을 갔습니다. 근데 귀향을 가서 병을 얻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귀향 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아마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러 지금 절강으로 가는 길인데요. 이 불축한 일이 뭐냐 하면은 이제 가다가 이 해평읍에서 아마 해평읍 태수가 이 유씨 부인을 겁탈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뭐 칼로 이 태수의 팔을 내려치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천자가 그런 사정을 알아가지고 이제 오히려 태수를 벌하고 태수를 참수하고 이렇게 빠져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불측한 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줄거리를 좀 보충해서 말씀드렸고요. 하며 애연이 울면서 가니 산천초목이다 슬퍼하더라. 바로 흔히 나오는 서술자 개입이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금 절도에 갔습니다. 바로 절도가 절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청산이 먼저 들어가 정양옥께 유씨 오심을 전하니 양옥이 놀라 칭찬하되. 자, 이 정양옥이 누구냐면요. 이름만 들으면 여자 이름 같은데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이춘매가 귀향 가서 아마 거기서 서로 호영호재하면서 먼저 귀향 와 있던 사람하고 호영호재하면서 지낸 사람이 정양옥이라고 합니다. 자, 하여튼 근데 양옥이 이렇게 유씨 부인이 왔다고 하니까 칭찬합니다. 여자의 몸으로 이곳 말리길을 헤매고 이르렀으니 남자라도 어려웠으리라 하고는 심리 밖에 나와 기다렸습니다. 자, 이윽고 문득 백교자 한 행차 들어오며 한림 부르며 슬피 우는 청량한 소리는 사람 애간장을 끊는 듯 하더라. 양옥이 하인에게 전가르되 먼 길에 평안이 왔습니까? 하고는 유씨 답하기를 그간 중에도 유문하러 나오시다니 실로 미안하여이다. 한마는 말씀은 종무에 논하여이다. 자, 여기서 일단 유씨가 정양옥
양옥에 대해서 맨 처음 어떤 태도를 말하는가가 나중에 35번 4번 선지 가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나오겠습니다. 그때 가서 보고요. 하여튼 여기서는 유씨가 이렇게 정양옥이 같이 귀양 가서 고생하는 처지에 이렇게 멀리까지 자기를 위문하러 나오니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종무의 논할이다. 이건 뭐 문제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동안에 있은 한많은 말씀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선주로 만들 수 있어요. 해평급에서 당한 일을 정양옥에게 사실대로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나중에 일 끝난 다음에 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직은 해평급에서 자기가 어떤 불측한 일을 당했는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계속 통곡을 합니다. 길 가던 사람들 보고 들으며 뉘 안이 눈물을 흘리리 청초히 말하기를 유지 정절은 만고에 없을 것이라. 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A라고 묶인 부분이 유씨가 관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남편이 아까 죽었다고 했잖아요. 남편 이춘매, 이 한림 앞에 그 관 앞에 이르러서 이제 통곡하면서 한탄하는 내용이겠죠. 항상 이렇게 말을 좀 길게 하는 파트가 있으면 꼭 고전 소설에서는 이렇게 A나 B로 묶어가지고 말하기 방식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역시 36분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일단 한번 어떤 정서로 어떤 태도로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씨 왔나이다. 어찌 한 말씀도 없으신고 이제 가시면 백발 놓친과. 자, 백발 놓치는 부모님 말하는 거겠죠. 기댈 곳 없는 첩은 어찌하려고 그리 무정하게 누웠는고 첩이 삼천리 길을 마다 않고 지척을이야 달려왔건만 반기지도 아니하시냐니까. 자, 역시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으니까 반길 리가 없겠죠. 하며 통곡하다 기절하거늘 양옥이 어쩔 줄 몰라 연연히 분주하더니 이윽고 인사를 차리고는 양옥은 밖에서 울고 유씨는 안에서 통곡하니 그 구차한 전경은 차마 보지 못할 것 같았다. 계속 그 풍경 정서 쭉 일관되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중략이 나오는데 이 중략 부분이 남편 춘매가 혼백으로 유씨한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후생을 기약하고 다음 생에 다시 부부로 만나자 그렇게 기약하겠죠. 그러면서 저승으로 떠나갔습니다. 유씨 도리어 만극하여 통곡하며 산채라면 붙들거니와 혼백으로 가니 무엇으로 붙들리오 도리어 아니 만나면 갖지 못하도다 하고 머리를 풀고 관을 붙들고 울며 말하기를 한림은 할 말 듣기만 하고 저는 한 말도 못하여 정막해 하고 가십니까 하며. 자, 이게 중요하죠. 시신을 붙들고 그만 쓰러져 죽었습니다. 네, 일단 이게 결국 꿈이 아니고 유씨가 결국 너무 슬퍼한 나머지 남편의 혼백을 보고 따라가겠다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생은 아까 정양옥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생과 하인이 만극하여 아무리 구하되 휴생할 기미가 없고, 물론 옛날에 심폐소생술, CPR 그런 게 있을 리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나름대로 이제 응급처치를 다 한다고 했겠지만 휴생을 못했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더 이상 막무가내라. 결국 장례를 치르기로 하죠. 초상의 예를 차려라 하고 주선하니 이때 유씨 혼백이, 자 벌써 혼백이 되었네요. 한림을 붙들고 구천을 급히 따라오늘 지금 저승으로 가는 남편을 따라가죠.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 우리 보기에 나왔던 비현실계로 들어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한림이 돌아보니 유씨 오곤을 급히 위로하며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 오는가 바삐 가옵소서. 자, 여기서 부인의 혼백도 같이 남편의 혼백을 따라올 때 남편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그럼 반갑다 같이 가자. 그게 아니고 처음엔 말렸죠. 뒤에 만류라고 하는 선지가 나옵니다. 네, 처음은 분명히 만류했는데 유씨가 말을 안 듣죠. 내 어찌 난군을 버리고 혼자 어디로 가며 남은 명을 보존 나오니까 난군과 한 가지로 구천에 있겠습니다 하고 따라오거늘 결국 한림은 이제 부인을 못 이기고 이제 같이 들어가죠. 한림이 할 수 없어 함께 들어가는데, 자 드디어 비현실계에서의 초월적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두둥 등장, 염라왕 등장했습니다. 춘매는 인간에게 가서 시야를 어겼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죽어서 저승에 와야 되는데 지금 부인하고 이렇게 만류하고 같이 오니라고 좀 시간을 넘겼습니다. 자, 위로 올라갑니다. 사신을 명하여 급히 잡아들여라 한데 사신이 영을 받고 춘매를 만나 여망의 분부를 점하여 그대를 잡아오라 하여 왔나니라 하니 춘매가 이제 지금부터 변명을 합니다. 왜 늦게 왔는지. 내 돌아오는 길에 아내의 혼백을 만나 다시 돌아가라 만류하다가 시한을 어기어 하는 수 없이 데리고 들어가노라 이렇게 변명을 하고요. 들어가니 사자가 여명에게 사연을 고하였는데 염라대왕이 즉시 춘매와 유씨를 불러 세우고 물어 말하기를 춘매는 제 원명으로 잡아왔거니와. 그러니까 원명 여기 각주에 나옵니다만 주어진 생을 다 맞추고 죽을 때가 되어서 왔다는 얘기인데, 자 부인은 어때요? 유씨는 아직 원명이 멀었으니 어찌 들어왔는고 이제 기이한 거죠. 자기가 잡아들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제 발로 왔으니까 기이한 겁니다. 하거늘 유씨 이 말을 조하려 여쭈되, 자 대왕께 오서 사람을 생기게 하실제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서 붕우유신이라. 바로 이게 말한 아까 보기에서 말한 다른 유교적 가치네요. 그러면 이거 네 가지인데 바로 이게
삼강 오륜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한 가지 뭐겠습니까? 저기 바로 임금과 신하가 지켜야 될 도리 군신유의가 빠졌네요.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사, 동유신 바로 삼강 오륜이었습니다. 그중 이 유씨 부인은 뭐를 제일 최고로 칩니까? 부부애를 제일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부부애도 중한지라 남편 춘매를 결단코 따라와 싸우니 대왕께서는 첩도 이곳에 있게 해주옵소서 하는데 대왕이자 어떻게 할까요? 근데 달래어서 보내려고 하죠. 근데 또 유씨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 B 부분은 자, 큰 대문자 B 부분은요, 유씨가 염라대왕한테 하는 말이겠습니다. 대왕의 법으로 세상에 내었다가 어찌 첩에게 이런 작별을 하게 하였으며 또한 남편 춘매에게 어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이리도 다 일찍 저버리게 하셨습니까? 나는 새와 달리는 짐승도 다 짝이 있사오니 하물며 젊은 인생 배필 없이 어이 살며 의탁할 곳 없는 몸을 누구에게 붙여 살라고 하십니까? 여필종부, 여자는 평생 동안 남편을 따라야 된다 그거죠. 여필종부는 인간의 제1정절이니 결단코 춘매를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자, 염라대왕이 이제 말합니다. 그대 모친과 춘매 모친은 누구에게 부탁하고 왔느냐? 바로 이게 이제 효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하기에 유씨 대답하며 말하기를 정이 이토록 절박하온데 첩의 청춘으로 부부 함께 있어야 봉양도 하옵고 영화도 볼 터인데 공방 독침 혼자 누워 무슨 봉양하며 무슨 참 영화 보오리까 부부 지정은 끊지 못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아까 바로 보기에 나왔던 다른 유교적 가치보다 뭐 부부간의 정 뭐 이런 걸 더 중시한다. 바로 그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부모에 대한 효보다 부부애를 더 중시한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염라대왕이 뭐라고 하나 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면 다른 배필을 정하여 줄 것이니 내 여연을 다 살고 돌아오라. 근데 이게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죠.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역시 유씨가 넘어갈 리가 없고요. 아득하여 얼굴색을 변하며 말하기를 아무리 저승과 이승이 다르오나 대왕이 어찌 무료한 말씀으로 건곤 재생의 여자로 더불어 희롱하십니까? 대왕께서 저러하고도 저승을 밝게 다스리는 대왕이라 하십니까? 하면서 오히려 감히 염라대왕을 꾸짖고 있습니다. 천연이 꾸짖건을 그럼 염라대왕이 감히 나에게 그렇게 말할 텐데 그렇지 않고요. 염라대왕이 유씨의 백설 같은 정절과 정의 결의에 탐복을 했습니다. 절의에 탐복하며 말하기를 그대의 마음을 탐지해보고자 함이니 결국 한번 떠봤다는 얘기죠. 시험해봤습니다. 도리어 무색하도다 하면서 그러니까 또 유씨가 대답합니다. 염라께서 무색하다 하시니 도로 죄를 사하옵니다 하고 사죄하거늘 염라대왕이 말하기를 자 최종 결정은 다시 남편과 같이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그대를 위하여 가군과 함께 도로 내려보내니 세상에다가 부귀영화를 누려 자손에게 전하고 한날 한시에 들어오라 하면서 이제 끝맺었습니다. 바로 이게 아까 보기에 나왔던 이렇게 비현실계에서의 시험을 이겨내고 비현실계에서 시험을 다 극복을 하니까 현실계로 보상이 주어진 거죠. 이승으로 남편과 같이 살아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뒷이야기는 뭐 간단히 말하면 아마 그럴 겁니다. 이렇게 부부가 같이 돌아오니까 이때 마침 정양국이 아주 그래도 이 부부의 장례를 잘 치러주고 있다가 갑자기 다 살아오니까 다들 깜짝 놀랐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천자가 또 거기에 감동을 해가지고 이춘매는 좌승상, 정양옥은 우승상 그렇게 또 아주 높은 벼슬을 주고요. 그리고 또 자손들 잘 낳고 또 그 자손들끼리도 같이 형제같이 잘 의지하고 살고 뭐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진짜 한날 한시에 죽었다.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진짜 황당하고도 그런 얘기였는데 자, 그럼 이제 이게 아까 보기도 나왔지만 바로 이런 얘기를 강조할 정도면은 이제 정절을 이렇게 강조할 정도면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럼 남편이 죽었으면 너도 며느리도 같이 따라 죽어라. 그럼 이 얘기처럼 다시 남편과 너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막 그렇게 하면서 진짜 부인한테 죽으라고 뭐 그렇게 강요를 할 수도 있는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거기 우리 보기에서 열행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아까 열행. 바로 열행.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뭐 여자가 재혼하지 않는 거 기본이고 이렇게 남편을 따라 죽는 거 바로 그런 걸 막 굉장히 연례로 치켜 세워져 가지고 연례문도 세워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도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진짜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은 진짜 막 시댁에서 자기 아들의 혼백이 다시 돌아오도록 막 며느리한테 빨리 죽으라고 강요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여튼 그런 좀 무서우면서도 황당하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여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4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바로 고전소설 첫 번째 파트, 뭐 항상 인물에 대한 내용일치 문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글의 서술 방식 그런 거 묻고 있는데요. 자, 뭐 나머지 선지들 다
고전소설에서는 잘 정답이 될 수 없는 그런 선지들이고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게 지금 3번하고 2번입니다. 먼저 3번부터 보면은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갈등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는데 자, 그럼 갈등 상황이 나와 있을까요? 잘 보면 아까 중략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왜 누구랑 누구? 바로 유씨 부인하고 염라대왕하고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씨 부인하고 염라대왕이 갈등을 하고 있는데 갈등이 뭘 통해서 지금 나타나 있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바로 이거죠. 왜 이렇게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먼저 왔느냐? 남편 따라왔다. 남편하고 같이 저승에 있게 해달라. 그러면 정 그렇게 뭐 부부애가 중요하면 다른 배필 정해줄게. 그러나 그거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막 그렇게 따지면서 오히려 막 유씨 부인이 염라대왕을 꾸짖죠. 바로 이것이 갈등입니다. 그러면서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갈등 상황 구체화하고 있다. 정확히 3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나마 혹시 이제 정답 후보를 볼 수 있는 2번을 보면요. 꿈의 삽입을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 일단 봅시다. 환상적 분위기. 뭐 구천에 들어가고 혼백이 나오고 염라국이 나오고 하니까 일단 환상적 분위기는 맞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꿈이 들어가 있었나요? 아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이후에요. 예, 다시 보면요. 유씨 부인이 하도 이렇게 남편 관 앞에서 슬피 울며 통곡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혼백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유씨가 막 통곡을 하다가 유씨도 같이 시신을 붙들고 쓰러져 가지고 죽었죠. 바로 다 현실 세계지 이게 결코 꿈이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씨 부인이 남편의 혼백을 본 게 뭐 헛것을 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건 결코 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꿈이 삽입되었다고 했는데 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보겠습니다. 1번 선지. 시간의 역전. 고전소설에서 웬만하면 시간의 역전 그런 거 있을 수 없고요. 여기도 없습니다. 4번 선지. 서술자 교체. 역시 고전소설 거의 이런 거 안 나오죠. 거의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막 뭐 또 슬퍼하더라, 뭐 또 어쩌더라 하고서 서술자 개입이 상당히 두드러지죠. 그 다음 5번 선지. 동시에 벌어진 사건 병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35번 보겠습니다. 역시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1번 선지. 여망은 사신에게 명하여 춘매를 잡아오게 하였다. 그렇죠.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니까 잡아오겠습니다. 맞고요. 2번 선지. 춘매는 구천으로 자신을 따라오는 유씨를 처음에는 만류했죠. 네. 반갑다 같이 가자 그런 게 아니고 돌아가라고 만류했습니다. 3번 양옥은 정양옥이죠. 유씨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유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까 맞았습니다. 4번 선지. 유씨는 춘매를 죽음을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양옥을 원망했다. 아니죠. 자, 일단 아까 전에 제가 아까 35번 4번 선지에 적절하지 않다가 나온다고 했습니다만 자 유씨가 맨 처음 정약옥한테 그간 중에도 유문하러 나오시니 실로 미안하여이다 했지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안이라고 말했죠. 네, 답은 틀렸습니다. 4번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뭐 줄거리 보충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춘매가 죽는 것은 그냥 귀향지에서 병으로 죽었다고 해요. 5번 선지 춘매는 유씨로 인하여 저승으로 돌아갈 시한을 어기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저승사자한테 또 염라대왕한테 변명을 했죠. 네, 답은 4번 쉽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디어 읽으면서 봤던 유씨가 말하는 대목 큰 A가 저거였죠. 그 유씨가 이춘매 관 앞에서 혼자 통곡하면서 말하는 장면. 큰 B는요, 유씨가 염라대왕한테 따지면서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A와 B 모두 상대방의 행동을 질책. 자, 죽은 남편한테 뭐 질책하는 내용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염라대왕한테는 뭐 이 B 부분은요, 질책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염라대왕한테 질책하는 거는 이제 다른 배필 구해줄까? 그 뒷부분. 거기서 약간 꾸짖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일단 앞부분부터가 틀렸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네요. 2번 선지. A와 B는 모두 자신과 타인의 불행한 처지를 들어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뒤는 확실하죠.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불행한 처지를 다 들고 있는지. 먼저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드는 건 맞죠. 남편 없이 자기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타인도 나와 있습니다. 자, A 나와 있는 타인은 누구냐면요. 백발노친입니다. 백발노친. 결국 부모님 말씀하신 것일 테고 그 다음 B에 나와 있는 타인 있나 보겠습니다. 네. 바로 제가 줄친 부분입니다. 남편 춘매에게 어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이리도 일찍 저버리게 하셨습니까? 바로 B에도 역시 타인의 불행한 처지 들고 있네요. 그러면 2번 선지 일단 적절하다고 답을 동그라미 쳐놓고 3번 보겠습니다. A는 B와 달리 자 A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약점 공격. 아니 죽은 남편 관 붙잡고 말하는데 무슨 약점 공격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땡. 4번 선지 B는
B는 염라대왕한테 말하는 거죠. 자신의 직책을 언급하며, 자, 아니, 나는 옥황상제인데, 뭐, 그렇게 언급하나요? 그냥, 이 주인공은 그냥 평범한, 그냥 집에 있는,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정주부 그런 거지. 무슨 직책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부터 틀렸고,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며, 여기 다시 한번 굳이 돌이켜보지 않더라도 A 부분에 과거의 경험 회상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그냥 첩이 삼천리길을 마다 않고 지척이라 달려왔건만, 이걸 과거 경험 회상, 뭐 요건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B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며, 여기 미래 상황 가정 그런 거 표현이 있을 수 있지 않고요. 특히 상대방을 위로가 가장 크게 틀렸습니다. A나 B건 간에 뭐 A는 남편한테 저승길 잘 가세요. 그리고 B는 염라대왕한테 이렇게 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위로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확실히 뒤에 가서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2번으로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고르고 이제 마지막 보기가 나와 있는 37번을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염왕이 유씨와 춘매를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에서 바로 이거죠. 비현실계에서 현실계로 이어지는 염왕의 보상. 네, 보기에 나온 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번 선지. 염왕은 유씨에게 춘매의 원명이 다하여 잡아왔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자, 여기까지 맞는데요. 춘매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염왕의 시험? 자, 시험이란 말이 보기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시험이 춘매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유씨 부인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시험이었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춘매가 원명이 다해서 잡아왔으면 그럼 그걸 어떻게 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테스트하나요? 그런 전혀 내용과 맞지가 않겠습니다. 2번이 바로 적절하지 않다고 쉽게 고를 수가 있었네요. 3번 선지. 유씨가 모친을 봉양하는 것보다, 즉 효를 다하는 것보다 춘매와의 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에서 다른 유교적 가치, 바로 그렇네요. 자, 아까 우리가 다른 유교적 가치는 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삼광오륜 여러 개도 좀 나왔었죠. 다른 유교적 가치에 앞서 사랑을 택하는 적극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적절하고요. 4번. 유씨가 불측한 일을 당하고도, 아까 해평읍에서 태수한테 불측한 일을 당했다고 했죠. 먼 길을 거쳐 춘매의 관 앞에 당도한 장면에서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현실 세계의 고난을 견뎌내는 모습 확인할 수 있군. 맞겠습니다. 5번 선지. 유씨가 다른 배필을 정화해 준다는 여망을 책망하는 장면에서 초월적 존재, 즉 염라대왕이죠. 존재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주체적인 여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이것도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보기에서도 바로 초월적 존재 앞에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는 당당한 모습. 이게 아까 34번 문제하고 바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 초월적 존재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그럼 그 초월적 존재하고 유씨 부인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겠죠. 갈등 상황. 아까 34번 3번 선지, 그게 정답이었잖아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 상황 구체화한다. 여기서 인물간은 유씨 부인과 염라대왕인데, 이렇게 서로 막 여기서 저승에 있게 해주세요. 돌아가라. 뭐 그럼 다른 배필 구해줄게. 뭐 어찌 염라대왕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바로 계속 그런 대화를 통해서 갈등 상황이 구체화되고 있었고요. 바로 이걸 이렇게 5번 선지 같이 당당하게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그런 또 모습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37번 보기만 잘 이해했다면은 34번도 바로 그 정답은 이 보기에서 나온 내용을 말만 그냥 바꾼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금년도 2021년도에 있었던 고위고사, 모의고사에서 우리 채널에서요, 고전 시간이나 고전 소설, 뭐, 일단 할 것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2023학년도 수능이나 또는 2022년도에 고위 모의고사에 대비해서, 고위 모의고사나 고3 모의고사에 대비해서 이제 계속 앞으로 저희 채널을 또 계속 많이 또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연말에 이제 사설 모의고사, 내년 수능을 대비한 사설 모의고사가 나와서 또 기회가 되면 같이 국어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